소고기야, 너희 억울함을 풀어주마. 반갑습니다. 식이 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재현입니다. 자, 오늘은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이 두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동물성 단백질, 즉 고기가 너무 우리 몸에는 위험하고 그래서 차라리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단백질 파우더도 보시면은 완두콩이나 이런 대두단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동물성 단백질을 배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동물성 단백질 과연 나쁜 걸까요? 하나씩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두 가지를 먼저 단순하게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게 더 질이 좋은 단백질일까요? 동물성 단백질이 훨씬 질이 좋습니다.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 나오죠. 이런 아미노산이 가장 다양하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빠져있는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미노산들을 섭취하려면 여러 가지의 식물을 다양하게 섭취를 해야 되죠. 그다음 두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훨씬 풍부합니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 B12번 또는 아연, 셀레늄 같은 경우는 식물성 단백질보다 훨씬 많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동물성 단백질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햄철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햄철이 뭐냐면 철분이 햄이란 거, 즉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에 있는 햄과 결합되어 있는 철이거든요.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햄철은 철분을 흡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좋은 장점이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장점들을 통틀었을 때에 근육을 형성하는 데는 동물성 단백질, 즉 육류가 훨씬 좋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식물성 단백질이 더 좋다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나 독소 또는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는 우리 몸에서 염증들이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병원에는 이 저탄고지로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을 혈액 검사를 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염증 수치가 전부 다 호전이 됩니다. 만약 식물성 단백질이 좋고 동물성 단백질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기를 많이 먹는 이분들이 식이요법을 했을 때 절대로 염증 수치가 좋아지면 안 되죠. 하지만 왜 이런 증상들이 생길까요?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 때 많이 먹게 되는 이 지방이 오히려 독소를 배출해 주는데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을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 즉 고기를 먹을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바로 육류를 많이 먹으면 암이 많이 발생한다. 이것 때문에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육류 섭취가 증가했을 때 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재미있는 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문들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은 연관성이 좀 더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 외의 암들은 존재한다, 발생률을 높인다는 논문들과 그렇지 않다는 논문들이 같이 존재하죠. 대장암인 경우에도 남녀의 차이가 있게 되고 부위별로 육류가 작용하는 발병률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이렇게 발병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논문이 이제 상존하고 있는 것은 단지 육류 때문에 암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빠져 있다는 거죠. 설탕이나 채소 섭취의 부족, 알코올 섭취의 증가, 신체 활동의 감소 등 이런 위험 요소들이 배제되어 있지 않은 논문들이 많습니다. 또 육류 섭취를 확인하는 논문들이 대부분 설문지 논문이 많다는 겁니다.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일주일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 아주 심한 경우에는 1년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 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런 논문으로 육류 섭취가 증가했기 때문에 암 발병률이 올라간다고 찾는 것이 정말 불합리한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물 실험하는 경우 육류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했거나 또는 좋은 성분들을 먹는 것을 배제한 논문들도 많다는 거죠. 대상군을 선택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채식을 한 것이 더 건강하다고 분명히 생각했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고 있는 분들이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다는 거죠. 채식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두 군 사이에도 문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육류를 많이 먹어서 암을 발생률을 증가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심장병이에요. 육류를 많이 먹으면 심장병의 발병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심장병도 관련이 없다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배제되어 있지 않은 논문도 너무 많다는 거죠. 새로 요즘 나오고 있는 얘기는 TMAO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육류를 많이 먹었을 때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심장병을 유발한다는 건데요. 육류 말고도 이 TMAO라는 성분은 다른 음식으로도 발생률이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장내 미생물에 문제가 있다면 이 물질들은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심장병의 발병률을 올리는 것은 고기를 먹었을 때 동반되어 있는 지방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지방편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저탄고지를 하고 있다면 지방을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논문이 나와서 많이 이제 센세이션이 됐었는데요. 육류를 많이 먹었던 분들이 당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하지만 이 논문에서도 보면 다른 환경적 요소들이 배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저희들이 저탄고지를 했을 때 많은 인슐린 저항성들이 개선이 되고 당뇨 환자들이 치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통풍이죠. 고기를 많이 먹으면 요산이 올라가서 통풍이 많이 유발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최근의 논문에 보면은 알코올이나 당 섭취가 더 강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고기만 죄를 돌려서도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소고기는 죄가 없다. 네, 저희들이 저탄고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탄수화물을 20% 이하, 즉 저탄수화물이나 또는 5% 이하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체중을 감량했을 때 한 15kg 정도 감량을 했었죠. 그때 정말 매일 저녁 삼겹살, 곱창 여러 가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했는데요. 체중 감량이 끝나고 났을 때 제가 혈액 검사했을 때 간 수치, 염증 수치, 대부분의 수치들이 다 호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단백질을 먹는 것, 즉 고기를 먹는 게 정말 나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고기를 잘 먹고 동물성 단백질을 잘 섭취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정말 좋은 저탄고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할게요.